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최악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6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 기사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24일 기재부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부동산 가격 급등 후 발생하는 조정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9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2%가 하락했다. 자, 그래서 이런 급등 이후에는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네들도 주의를 해라.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한테 경고를 날렸던 거죠. 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수장의 부동산 시장 버블 경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까지 올라갔죠. 자, 6월 11일 날 발표되는 시장 전망치는 4.7%입니다. 더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2.6%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이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가격 왜 이렇게 비싸냐? 결국에는 저금리와 연관이 된 부분이고, 이 저금리는 결국에는 저물가와 연관이 돼 있었다. 물가가 안 오르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어서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수혜를 봤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네? 그럼 당연히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될 것이고 부동산 거품이 빠르게 붕괴될 가능성, 경제 수장이 직접적으로 경고에 나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 하락 통계를 보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2010년부터 꾸준히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 변동률 보잖아요. 뭐 부동산 114를 보든 KB부동산 통계를 보든 아니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든 모두 다 한 자릿수 하락 통계, 그렇게 많은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야, 부동산 가격 통계를 봐라. 올라갈 땐 급등하는데 떨어질 땐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상에 좀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파트 하락 시기에는요, 일단 거래가 크게 급감을 합니다. 왜? 실수요자마저도요,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는 이 실수요자마저도 매수를 꺼려버려요. 투자자는 당연히 안 사버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는요, 평균 호가, 그 아파트의 실제 호가하고 실거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일단은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는 뭐 10억에 등록한다 하더라도 실제 집 보러 가면 9억 5천, 9억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거죠. 게다가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나 뭐 200세대, 300세대 규모의 소형 단지에서는 아예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냥 호가만 굉장히 높은 상황, 왜곡된 시세가 통계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2008년 고점 이후에 2013년까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30에서 40%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런 경제 수장이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서 6월 1일 강화된 부동산 세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확대와 더불어서 분양권과 입주권, 그리고 주택의 단기 보유 세율이 크게 강화됩니다. 자, 이 제도를 통해서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를 하고요. 투자 수요 유입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기대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죠. 그런데 좀 독특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 하루 전에요, 금융위원회에서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거예요.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결정한 방안이 그대로 적용돼서 실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세율을 강화하는데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있더라. 야, 물론 이게 실수요자의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이게 석연치는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 지금은 경기도 지역의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 확대로 가격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출 규제 확대하는 악수를 뒀다는 거죠.
자, 또한 여당에서 1주택자 비과세 요건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지난번 부동산 특위 1차 결과 발표에서 양도세 부분과 종부세 부분은 논란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토론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부동산 특위 원안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였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현재 9억이거든요. 그것을 12억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감세 논란이 커지니까 양도 차익이 클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 거예요. 현재는 2년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실거주 1년당 연 4%, 보유 1년당 연 4%, 합산해서 최대 연 8%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80%까지.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는 세부담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1주택자 세부담 많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보수신문이나 경제신문도 1주택자 양도세 깎아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것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들도 부자 감세 논란에 민망했는지 양도 차익에 따라서 보유기간별 감면을 차등 적용한대요. 양도 차익이 20억을 초과할 경우에 원래 보유 합산 최대 40%가 적용되던 거를 10%로 줄이고요. 10억 초과 20억 이하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로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고가주택 양도 차익 큰 사람에 대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 상당수의 1주택자는요, 비과세 기준 자체가 12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크게 환호할 제도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1주택자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양도세 계산 안 그래도 겁나 복잡한데 훨씬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 완화 부분은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른다는 거예요. 2년만 거주하면은 12억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된다면 누구나도 너도 나도 장기 보유보다는 2년마다 갈아타는 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게다가 고가 주택의 수요는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는 부분이죠. 종부세 제도 개편도 결론이 났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상위 2%의 종부세부가 잠정 결론을 했대요. 이 기사 KBS 보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방안을 놓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토론을 했는지 모르겠네. 토론의 결과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보다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부동산 특위 단일안으로 잠정 확정했다고 합니다. 특위 위원들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상위 2%에 해당되는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필요하다는 게 특위의 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상위 2%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 해당될까요? 현재는 1가구 1주택자 1인 보유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이상자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해당됩니다. 공시가격이에요. 시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공시가격은 시가의 70% 이하 수준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13억, 14억대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한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시가격 상위 2%면 현재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나? 자, 봤더니 한 10억 6,8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과세 대상자가 18만 4천 명에서 9만 4천 명으로 거의 50% 가까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자,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보다 세부담이 2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특위 발표 내용을 보면 독특해요. 상위 2% 주택 보유자의 과세 강화가 아닌 상위 2% 주택 자체에 대한 과세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저가 주택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한테 세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쏠림 방지 기능도 아무래도 좀 희미해진다는 거죠. 왜? 9억 어느 정도 시점 이상 되면은 고가주택이 되면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어야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보유자들도 시장에 내놓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을 완전히 다 뒤엎어버리면 솔직히 무엇을 원하다는 건 전 진짜 모르겠어요.
자, 게다가 뭔가 엇박자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하락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고,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확대로 투자 수요 유입 억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실소유자 대출 규제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고,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자, 지금 민주당에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끄는 수요자들, 비싼 가격의 주택을 사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현재 시장은 1주택자 중심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다. 그런데 1주택자가 누구다?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어느 정도 투자 목적으로 어느 정도 겸한 고가주택 소유자가 많은 상황이에요. 물론 중저가 주택은 해당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전환된 상황에서 1주택자한테 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고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도 완화해주는 정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 하락 경고를 하고 있는 정부의 의견과 맞는 부분인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자, 부동산 특히 사람들은 금리 인상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 뜻이 뭐예요? 대출 이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현재 4억을 대출받은 사람이 연 이자 2.6% 적용받았다 볼게요. 그럼 30년 동안 1억 5천 정도의 이자 부담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자가 4%까지 올라갔어요. 자, 1억 5천 부담하던 이자가 2억 4천까지 1억 가까이 껑충 뛰어오른다는 겁니다. 자, 물가 급등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를 푸는 거나 그렇다고 주택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부동산 특이의 사람들은 영원히 저금리가 지속이 되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원할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양도세와 종부세 규제 완화 방안을 원안 그대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당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1주택자를 위한 길인가?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